한국의 삼성이 또다시 세계 1등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인텔을 넘어서면서 연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조에 올해 2분기에 이어 연간 반도체 매출액 기준으로도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202억 9,700만 달러의 매출에 도달해 분기 기준 세계 최대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기존 1위였던 인텔은 2분기 193억 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약 10억 달러 차이로 삼성전자에 밀렸죠. 삼성전자는 전분기인 올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19% 상승해 글로벌 탑10 기업의 평균 성장치인 10% 대비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인텔의 매출 상승폭은 3%에 그쳤습니다. IC인사이츠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은 3분기에도 10% 상승해 223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며 인텔에 대한 우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은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SK 하이닉스 역시 올해 2분기 매출액이 92억 1,300만 달러에 달해 전분기보다 21% 상승했죠. 이는 탑10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의 1위 자리 경쟁은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인데요. 인텔은 지난 1993년부터 24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었죠.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2017년 2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6분기 동안 인텔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삼성전자의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아울러 IC인사이츠는 올해 3분기 역시 삼성전자의 매출이 추가 상승하며 인텔과의 격차를 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규모 투자 기업 간 인수합병 증설 등 경쟁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죠. 이와 관련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합병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통합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며 시장 3위권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스 인수의 뜻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3년 내 의미 있는 규모의 인수합병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문화에서는 K-팝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이 올 상반기 전 세계 트위터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해시태그되며 글로벌 슈퍼스타의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3일 트위터는 해시태그 데이를 기념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위는 미국 온라인 라디오 방송사가 주최하는 시상식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였고 2위는 BTS로 집계되었습니다. BTS의 상반기 해시태그 총량은 1억 5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BTS 외에도 방탄소년단의 팬덤을 뜻하는 BTS 아미가 6위,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10위를 각각 기록하였죠. 특히 트위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해시태그 10개 중 무려 5개가 K-팝 관련 키워드로 나타났는데요. 방탄소년단 관련 해시태그의 엑소와 엔하이픈이 각각 7위와 8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올해 상반기의 절반 이상을 K-팝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해시태그 3위는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지난 2월 일어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불복종운동, 거리 시위 등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사용되고 있죠. 한편 삼성전자의 견인과 한국 문화의 저력을 통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지난 23일 AMRO가 공개한 2021년 AMRO 한국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및 국내 투자에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마이너스 0.9%에서 올해 3.9%, 2022년 3.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MRO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과의 연례 협의를 진행한 뒤 발표한 잠정 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는데요.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올해 7월 5일까지의 추가 데이터 등을 반영해 0.7%포인트 상향한 3.9%로 결정하였고 2022년 전망률은 3월 잠정 전망과 같은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AMRO는 2021년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경기 부양책과 맞춤형 방역 전략을 호평하였습니다. AMRO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된 맞춤형 방역 전략은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하였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을 때 재정통화 금융규제 조치를 아우르는 대규모 포괄 정책이 경기를 지원했다. 타격을 입은 산업과 소기업에 대한 비상 지원 조치로 기업 파산을 줄이고 일자리 손실을 완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리스크로 손꼽았는데요. AMRO는 밀접되면 서비스 관련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가 고용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이 개선됐다고 밝혔죠. 또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노동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도 전하였습니다. AMRO는 향후 한국이 확장 재정과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AMRO는 코로나 팬데믹 방역과 미중 무역 분쟁, 가계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하였죠. 이어 좀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 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와 지원 조치는 점차적으로 회복과 지원 조치로 전환돼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진행 중인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 4월 이후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올해 마이너스 산출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금융 불균형에 따른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AMRO는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포용적인 성장 달성과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